안녕하세요. 책을 기록하는 남자, 책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은밀한 이방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좀 약간 뭐랄까요?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요. 제가 보통 책을 읽으면은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약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필사 노트를 써보면서 일단 마음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펜이 없네. 이 필통에 제가 쓰려고 했던 그 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네요. 일단 제목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친밀한 이방인. 지은이는 정하나 작가님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제가 11월 6일 날 읽기 시작해서 11월 9일 날 다 읽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메모한 내용대로 한번 써보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약간의 좀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연애 관련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부분에서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연애 관련된 소설이라 잘 모르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뒤로 넘겨서 페이지를 다시 읽고 다시 읽고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의 중간 페이지를 읽었을 때 이때는 책에 좀 많은 내용이 나오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인지를 하고 이 중간 페이지 를 읽었을 때 남자들을 위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페이지 앞부분 내용에서 좀 선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정말 좀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좀 신기했다? 남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게 뭐지? 나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내용 같으면서도 공감이 되는 그런 약간 좀 이상한 느낌? 내가 여자가 아닌데도 뭔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좀 공감이 됐고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마음이 좀 많이 허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과 흡사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신기하면서도 좀 소름 끼쳤다고 해야 될까? 되게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계속 복잡했다는 말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필사 노트를 간단하게 써봤는데 제가 메모를 해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북큐브라는 도서 어플이었는데 여기서 메모도 되고 그다음에 형광펜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도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페이지 순서대로 들었던 생각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안에서는 작가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 소설 내용을 이제 읽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처음 소설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소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까?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도 쓰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진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그 다음,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을 고물상에 팔아 문구점에서 100원, 200원 하는
과자를 사 먹은 것이 후회된다. 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는지, 이게 내 미래에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어릴 적에 시를 써서 반 전체 애들은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마저 깜짝 놀라게 했던 시가 있었다. 나는 칭찬받는 것이 좋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아이였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것 없이 나는 교단에 쓰레기가 보이면 바로바로 주웠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던 선생님들의 소문으로 교장 선생님께 표창장도 받아봤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칭찬에 고팠지 상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다. 초등학교 졸업회부터 시작해서 표창장과 함께 받았던 메달까지 전부 이사 가면서 망설임도 없이 버렸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거라곤 고등학교 상장, 졸업 앨범, 태권도장에서 받은 일품 수료장이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정말 후회된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나이를 뭐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제 문구점에서 아이스크림 그런 불량식품 같은 게 100원, 200원 할 때였거든요. 저는 그냥 그때 이제 일기도 많이 쓰고 뭐 공책도 많고 이제 새 학기에 올라가면 책도 또 새로 사고 그럼 전에 있던 책이 필요 없으니까 골목길을 이렇게 일정 주기로 다니시는 고물상 할아버지에게 그 소중한 책들을 다 팔아 넘기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신나게 문구점으로 달려가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이런 거를 군것질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 1,000원, 2,000원 때문에 지금 저에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무슨 상장이나 뭐 이런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노는 거에 미쳐 있었고 그 시절에는 정말 노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이제 뭐 카드놀이, 딱지치기, 뭐 그런 거 정말 노는 것밖에 몰랐어요. 공부는 그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 아. 아무튼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이제 책을 한 20% 전에는 한 10% 읽었을 때고 이제 한 20 읽었을 때 이때는 이 소설 안에서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썼어요. 어릴 적 트라우마는 평생을 쫓아다닐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나 역시 어릴 적 큰 고모를 따라 예식장에 갔다가 고등어 조림을 잘못 먹어 목구멍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다. 나는 맛있는 음식들을 놓아두고 큰 고모와 곧장 병원으로 갔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집게 같은 것으로 가시를 뽑아주셨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로 생선이 들어간 요리는 먹지 못한다. 뼈를 다 발라낸 회 같은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생선구이, 찜, 탕 등 뼈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을까 무서워 국물도 숟가락으로 여러 번 걸러서 먹을 정도다. 이렇듯 어릴 적 트라우마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보호자가 잘 돌봐주어야 한다. 내가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트라우마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50% 공감은 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내용이 트라우마 같아가지고 전 트라우마에 대해 썼는데 저는 생선을 못 먹습니다. 회 같은 그런 아예 뼈가 발라진 음식이 아니면은 입도 되지 않아요. 이제 뭐 약간 매운탕 이런 것도 정말로 숟가락을 떴을 때 그 안에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번 걸러가지고 그제야 먹는데 참 피곤하게 살죠. 예. 아무튼 그 어릴 적 트라우마가 영향이 커가지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이 과거를 겪은 이 소설 속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더라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공감은 할 수 있잖아요. 힘들었겠다, 뭐 이런 그런 약간의 그런 공감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다음 이 책의 47% 정도 읽었을 때
이 소설 속 등장인물의 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되게 많은 직업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썼습니다. 어떤 유튜버 채널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전부 거짓말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족하다. 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네,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겪어보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막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약간 철학 같은 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겨서 어떤 일이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려가지고 운 좋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였지만 거짓말쟁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거짓말을 쳤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성공을 한 거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그냥 툭 하고 던진 한마디에 나는 성공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니게 된 거죠.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도 많은 직업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펙이 막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소설 속 등장인물은 정말 많은 걸 해내요. 정말 많은 걸 해내는데 그걸 보면서 그 어떤 한 유튜버 분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이제 책의 한 52% 정도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 직업을 지나서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말들이 나와요. 제가 뭐 결혼을 해본 것도 그렇다고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되게 이게 저에게 좀 많이 인상 깊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결혼의 삶,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린 모두 각자의 삶이 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은 사라지고 아이를 위한 엄마, 아빠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이를 먹어 아저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다 해도 어릴 적 꿈은 아직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 작은 불씨를 태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읽고 소설 속 작가의 어머니를 응원하고 싶었다.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양가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소설 속 등장인물의 어머니가 뭐 결혼을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불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거절을 하는데 저는 이 글을 보고 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으면은 자동적으로 원치 않아도 엄마 아빠라는 그런 새로운 네임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54% 정도 읽었을 때 이 소설 속 등장인물이 직업을 여러 번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매번 새로운 직업을 얻고 그 험난한 과정에 대해서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음악 관련된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조숙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 요즘 애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그 등장인물이 지금은 조직 생활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생각을 했다. 그니까 그 전에 있었던 직업은 정말 완벽했어요. 사교성도 좋아 보인다고 했고 칭찬이 정말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직업 완전히 180 다른 분야의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사교성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읽는데 정말이지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직업에 따라 상대를 바라보는 외적인 면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내용에서 말했다시피 사람은 이제 처음 보는 대상을 볼 때 단 3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네? 이런 사람이겠다.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바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냥 바라봅니다. 정말이지 좀 어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잠깐 만난 사이에 나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단순히 그 외적인 면 하나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참 웃기지 않은 일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거나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갈 때도 잘 입지도 않는 정장 같은 거를 빼입고 머리를 다듬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배우처럼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위장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게 좀 아이러니했죠. 글을 읽으면서 좀 충격이 컸죠. 그래서 그 다음 책의 61%, 한 반절 이상 정도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애를 낳고 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보통은 애를 낳고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어른들이 너도 똑같은 자식을 낳으면 이해할 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남자도 그런 기분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책을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도움이 되면서도 도움이 안 되는 책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되는. 참 복잡하죠?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책만큼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이해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책을 이렇게 막 읽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이 책 정말 좋으니까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까지 책을 기록한 남자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